되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저는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조색을 하나도 모르시는 사람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으면 전체적으로 방향은 잡을 수 있게끔. 삼원색. 네, 조색이라 그러면은 간단해요. 조색. 색깔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삼원색. 이러면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잘 몰라. 저는 지금 이거를 아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이제 질문하면서 갈게요. 무지개 색깔이 있잖아요. 첫 번째 시작되는 게 무슨 색깔이에요? 빨강이죠. 무지개 시작이 빨강인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빨강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다음 무지개 색깔 주황. 그 다음 노랑. 그 다음에 검은색. 무지개 빨주노. 초록색. 좋죠. 검은색 나와서 당해. 검은색이 나왔어요. 여기서 초록. 그 다음 빨주노초 파랑. 잘못 적은 것 같다. 마지막 남색. 남 보라색인데 보통 무지개 색깔 하면 남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남색은 뺄게요. 그러면 보라색.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색상안인데 이거를 다 알고 계셨죠? 이거 모르시는 분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교육을 하다 보면 삼원색을 얘기하면 모르고 이걸 몰라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우리는 빨주, 노초, 파, 남, 보 이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의 중간 색깔 일단 물어봤죠. 몰라요. 주황색을 몰라. 왜? 이거를 막 머릿속으로 빨강하고 노랑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나지? 이러고 막 계산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무지개 색깔 그냥 생각하면 돼요. 삼원색은 빨강하고 노랑하고 파랑이에요. 이게 삼원색이고 2차 색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섞이면 주황색이 되고 노랑하고 파랑이 섞이면 초록, 파랑하고 빨강이 섞이면 보라색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는데 제가 한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내가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3년 동안 해낸 거를 지금 여기 10분 만에 지금 다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조색의 70%가 끝나는데 이거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무지개가 컬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입각해서 이거 한번 지어볼게요. 이제 2차 색. 요렇게 남았어. 이게 이제 원색이라 있죠. 삼원색. 그러니까 이 고유의 세 가지 원래 색깔이에요. 이게 채도가 높고 섞이면서 이제 채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할 거예요. 빨강하고 노랑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주황색. 그죠? 주황색이 돼요. 노랑하고 파랑하고 섞으면 녹색이 되죠. 초록색. 빨강하고 파랑하고 섞으면 네. 그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무지개 색깔로 돌려보세요. 여기 뭐가 나오는지. 보라? 그죠? 보라색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럼 이 6가지 이 색상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이 이렇게 중간에 이거 섞으면 무슨 색이지? 그럼 이걸 돌려보세요. 빨주노초 파란색을 돌려서 이 사이에 이 색이구나. 이렇게 계속 계산하다 보면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굳이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외워져.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생각이 안 나. 또 그 다음에 또 보색으로 또 이제 들어가요. 반대 색깔. 그러니까 보색이 반대 색깔, 정 반대 색깔인데 또 보색 생각하니까 또 헷갈려. 잘 보세요. 원색, 빨강, 노랑, 파랑이 원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황, 녹색, 보라색은 원색이 섞인 거에 대한 2차 색이죠. 그럼 보색은 반대 색깔 개념인데 원색의 보색은 2차 색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2차 색의 보색은 원색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제 할 걸 좀 지어볼게요. 이렇게 있어, 원색이.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색깔이 파생이 돼 나오는 건데
빨강하고 노랑하고 섞으면 여기는 주황색이라고 했어요. 오렌지 색깔. 근데 1대1로 섞으면은 얘기했지만 이거를 이 구간을 뭐 10단계로 쪼갤 수도 있죠. 빨강 1에 노랑 9 이렇게 섞은 거. 빨강 2에 노랑 2 이렇게 쭉쭉해서 이게 1대1이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6대 4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이렇게 10가지 색깔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100가지 색깔로 만들 수 있고 1000가지 색깔로 또 만들 수 있어요. 왜? 1g에 999g 넣으면 이렇게 쪼개는 거잖아요. 1000으로 쪼개서 이제 여기 있는 컬러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섞어서. 그러니까 3원색에서 모든 컬러가 다 파생이 되는데 각 제조사별로 있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는 원색제를 쓰느냐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 컬러 주력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 이 포지션에 있는 원색제가 하나 필요해. 이거 많이 쓰니까. 이거 뭐 넣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주력으로 많이 쓰는 거를 아예 그냥 수시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조사별로 그래서 틴터 구성분이 틀린 거지 뭐가 좋고 나쁜 건 없어요. 내가 그걸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러가 뭐가 되는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적색 컬러를 하나 맞추려고 했어. 그 주색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이 원색이잖아요. 원색 좌우측으로 있는 컬러가 뭐예요? 3원색. 그러니까 3원색은 빨강하고 노랑, 파랑이잖아요. 빨강 좌우측에 있는 애는 노랑하고 파랑이에요. 그죠? 내 사이드 컬러가 뭔지를 이제 아시면 돼요. 3원색. 빨강, 노랑, 파랑이 있어요. 빨간색이 주색이야. 내가 맞추려는 컬러가 빨강이에요. 얘 오른쪽에는 파랑이 있고 왼쪽에는 노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측이 컬러가. 그럼 내가 가장 주색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리딩 능력이에요. 리딩 능력. 컬러를 잘 맞추려면 일단 진단을 잘해야 돼요. 이 컬러가 어느 쪽으로 가 있는구나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어디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처방을 잘 못 내리면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내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서 갔어. 의사가 이거는 팔을 잘라야 돼. 팔이 문제. 팔을 자르면 낫습니다. 난 감기인데 왜요? 그러니까 열이 있지 않아요? 기침하시죠? 목에서 좀 가래 나오고. 네. 팔을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팔을 자르면 안 되죠. 진단을 잘못 내리면 컬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를 가감하느냐가 아니라 요 컬러 방향이 어딘가를 읽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거 읽는 거는 리딩 능력. 이 컬러가 무슨 색감인지를 읽는 거는 있잖아요. 시간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 조색할 시간 없어. 아니에요. 이 읽는 거가, 그러니까 진단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 조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것만 읽으면, 뭐 타는 건 뭐 어차피 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읽는 거. 내가 적색을 맞춰요. 그럼 내 좌우측으로 파랑하고 노랑이 있어요. 그럼 요 빨강에 내가 맞추는 컬러가 일로 가 있느냐를 읽으면 돼요. 파랑 아니면 노랑이에요. 그리고 원색제 구성도 그렇게 돼 있어요. 빨강이면 청미감이 나는 빨강이 있고 황미감이 나는 빨강이 있어요. 그리고 표준 적색이 있고 이거는 대부분 회사들이 다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파랑도 마찬가지. 내가 차가 맞춰야 되는 컬러가 파랑이야. 그러면 정리감, 그러니까 이쪽은 빨강하고 노랑이잖아요. 그럼 내가 맞추는 이 파랑 색깔이 정리감으로 갔느냐 황미감으로 가 있느냐를 읽으면 돼. 그럼 원색제 구성 똑같아요. 표준 청색이 있고 정리감이 나는 청색이 있을 거고 황미감이 나는 청색이 있을 거예요. 이거 섞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녹색. 그러면 노란색으로 가 있는 청미감이 그냥 녹미청색인 거예요. 그죠? 파랑하고 빨강하고 섞으면 이 바이올렛인데 정미청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가면 이제 바이올렛이 되는 거고 황미감이 많이 가면 그냥 녹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되고 내가 황색을 맞춰. 뭐 지읒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황색이야.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이 사이드가 빨강하고 파랑이 있잖아요. 얘가 빨강으로 가 있는 황색이냐 파랑으로 가 있는 황색이냐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황색 안에서 옆에 사이드 컬러를 읽는 게 우리 일이에요. 얘는 어차피 황색이에요. 지읒이는 황색이야. 근데 우리는 이 황색 안에
얘가 빨강이 있냐 파랑이 있냐를 읽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노란색은 노란색 다 읽어. 그죠? 10편이 하나 있어요. 이게 3원색으로 입각을 하면 이거 적색이죠. 그죠? 이 청색이나 황색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적색으로 봐요. 이 안에 그러면 빨강에서 얘가 황색으로 가 있을까요? 파랑으로 가 있을까요? 그죠? 황색으로 가 있죠. 왜? 요 컬러 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일로 많이 치우쳐진 적색. 그러니까 모든 이 조색이라는 베이스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 이 방향만 알면 조색하는데 70%가 끝나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읽을 줄 알면. 네. 읽는데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어요. 왜? 잘 안 보이는 컬러가 있어요. 단순한 컬러가 있고 또 이 삼원색이 또 다 들어가 있는 컬러가 있어요. 거기서 읽으려면은 이거 자체적으로만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비교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편을 이제 꾸려보는 게 가장 좋고, 일단 이 6원색, 아니 6원색이 아니라 3원색에 대한 이 색깔 방향, 이거는 그냥 머리에 드세요. 근데 외울 필요는 없죠. 방금 얘기한 대로 이 색상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미 다 어렸을 때부터 이거 무지개 색깔 알고 있어요. 보색 들어가요. 보색은 반대 색깔이에요. 봐보세요. 보색의 반대 색깔인데 그럼 좌우측에 뭐가 있는지만 알면, 보색은 난 이거 처음에 외우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이게 당시에는 외울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일주일만 되면 또 잊어요. 이게 계속 잊고 그럼 다시 공부해. 이거 이해해야 돼요. 봐보세요. 빨간색이 보색을 들어갈 건데 빨간색 양측에 있는 게 무슨 색이라 그랬죠? 빨간색 양측, 파랑 노랑. 그죠? 양측에 있는, 내가 빨간색인데 내 양측에 있는 놈을 섞으면 나오는 색이 내 보색이에요. 빨강하고 노랑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에요? 네? 파랑하고 노랑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에요? 그죠? 빨간색의 보색은 녹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쪽에 있는 색깔을 섞은 게 나랑 반대되는 색깔.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이 보색이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파랑의 보색을 알아볼게요. 3원색 중에 파랑, 양쪽에 있는 거는 빨강하고 노랑이 있죠. 얘 두 개를 섞어요. 무슨 색이 나오죠? 주황. 그래서 파랑의 보색은 주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까 2차 색의 보색은 원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이올렛은 2차 색이죠. 네, 지금 좀 헷갈렸어요. 2차 색이니까 보색은 무조건 원색이에요. 그럼 내 2차 색 좌우측에 있는 게 빨강하고 파랑이죠. 나머지 원색은 네, 걔가 보색이 돼요. 다시 이제 요약할게요. 보색은, 원색에 대한 보색은 2차 색이에요. 이 원색에 대한 2차 색은 얘네들을 한번 섞은 게 2차 색. 그러니까 원색에 대한 보색은 2차 색이고 2차 색에 대한 보색은 원색인데, 원색에 대한 보색은 원색 좌우측에 있는 색깔을 섞은 2차 색이 보색이 돼요. 그리고 2차 색에 대한 보색은 좌우측에 있는 원색을 제외한 색깔. 다시 질문 하나 할게요. 녹색. 재천씨, 녹색 좌우측에 있는 컬러는? 노랑, 파랑. 노랑, 파랑. 그럼 나머지 원색이 뭐가 있죠? 노랑, 파랑 빼면? 빨강. 그죠? 적색이죠? 녹색에 대한 적색은? 보색은 적색이 되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색 개념을 알고 계시면 그냥 이게 보색이 뭐지? 안 외워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 빨강, 노랑, 파랑만 기억하고 계시면, 그리고 무지개로 이렇게 돌아가는 컬러. 그러니까 보통 요 단색으로 하는 컬러는 제일 많은 게 뭐 백색, 그리고 검은색이 가장 많겠죠. 요 백색하고 검은색은 주로 뭐 3원색이 다 들어갈 수가 있고 2개의 색깔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비교해서 그러니까 내가 읽어서 하는 거고, 보통 3원색이 다 들어가 있는 컬러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기아의 MQI 맞죠? 문이 MQI 컬러가 있고 쉐보레의 GV8이 있어요. 현대의 Y8Y, 요게 다 같은 컬러 톤이에요. 그 색상의 컬러인데 이 컬러의 특징이 뭐냐면 3원색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력은 무슨 색이에요? 주 컬러는 황색이에요. 황색인데 빨강, 파랑. 그러니까 얘 방향이, 이게 좀 처음에 하는 사람들이 이 컬러를 되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입자랑 명도는 빼요. 지금 얘기 안 하고 색감만 얘기하는 거야. 색감만. 황색인데 요로 가 있냐, 요로 가 있냐만 읽어주면 돼요. 그럼 뭐 MQI나 뭐 GV8, Y8, Y를
작업을 하는데 시편이 보통 보면 적색이 있는 게 있고 청미감이 나는 게 있어요. 내가 있는 요 황색에서 요로가 있냐 요로가 있냐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힌터 보고 빨간색 파란색 나는 딱 대보니까 여기는 청미감이 되게 많아. 근데 시편은 정미감이 빨강으로 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데이터에서 그걸 찾으면 되겠죠. 빨강을 뭐를 썼고 파랑을 뭐를 썼고 그럼 얘를 빼고 얘를 늘려주면 되겠죠. 이제 요령을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입자, 명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색감만 이 색감만 해도 진짜 그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와요. 왜냐? 고객이 색감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요령이 뭐냐면 미조정을 할 때는 10% 미만으로 조정을 하면 돼요.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 살짝만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럼 5에서 10%. 살짝은 5에서 10% 정도 가감. 이거는 조금 움직여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이거고 10에서 20%고 이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30%예요. 30% 이상 이거를 틴터를 넣고 빼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그냥 컬러가 다른 컬러인 거예요. 이거는 원색제를 아마 바꾸는 것도 아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어느 때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게 빨강이 아까 이 컬러를 하는데 5g이 들어가요. 파랑이 5g이 들어가는데 내가 노랑에서 내가 맞추는 컬러는 청미감이 많이 나야 돼. 빨강이야 정미감이 나. 그러면 이제 한 10% 정도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조정하면 될 것 같아. 그럼 5에서 10%라고 했잖아요. 이거의 10%는 0.5죠. 그럼 빨강을 0.5 줄여서 4.5, 파랑을 0.5 늘려서 5.5g. 이렇게 넣어서 뿌리면 분명히 요 편차만큼 일로 넘어가는데 요 10%냐 20%냐 이거 결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이럴 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이거 힘들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조생할 때 있잖아요. 가장 많이 작업을 해야 될 게 브랜딩을 하는 컬러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5g 넣을 거를 한 2g 정도 빼도요. 그럼 40%거든요. 이거 40% 정도 해도 브랜딩 가는 거면 크게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리고 나는 작업을 할 때 시편을 뿌려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데이터들을 본인이 누적시켜줘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면 이거 늘리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랜딩 할 때 내가 한번 컬러 대보고 내가 판단해보면 이거는 이거다 10%면 될 것 같다 해서 원래 시편에 10%를 줄이고 가감한 거를 내가 넣어서 뿌려보고 내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10%가 이 정도구나. 이건 한 20% 빼야 되겠는데 늘려야 되겠는데 한 20% 해서 어차피 브랜딩 하는 거니까. 그리고 출고하는 데는 문제 없잖아. 그리고 컬러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 데이터가 많이 나와야 돼. 이거는 말로써 절대 말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해봐야 돼. 그러면 브랜딩이 가능한 차를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해보세요. 많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경험으로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한 30% 이상 해야 되겠는데 봐보세요. 그렇게 해서 브랜딩이 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실차 바로 적용해서 그냥 작업해도 되죠. 근데 이거는 브랜딩이 안 돼. 시편을 한 4-5장 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한번 뿌리면 그렇게 한 생각을 해서 한 4-5장 여유 갖고 한번 뿌려본다고 생각하시고 이때는 좀 틀려요. 내가 넣는 양의 30%를 더 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5에서 0.5를 여기서 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내가 판단하는 이거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만큼을 가야 돼. 난 여기서. 그럼 아싸를 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적색을 늘려야 된다. 여기서 정미감, 나 청미감이라 그랬죠? 난 청색을 늘려야 되는데 이 정도 늘릴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 넣으면 여기까지 가겠지.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청색이 확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양까지 늘려버렸어요. 내가 시편을 뿌려서 바로 차에다 적용할 게 아니면 그냥 봐보세요. 한 1g이면 여기 올 것 같아. 이 기준은 경험을 이제 많이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확 넘기려면 2g이면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넘어가. 그럼 2g을 넣으세요. 해서 넘어가면 이 2g 안에 그 컬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했는데도
뿌리고 보니까 여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10편을 뿌려서 조색을 할 때에는 맞히는 게 아니라 넘긴다. 나중 얘기지만 내가 이거 밝게 하려고 그래. 완전 밝게, 이 정도면 완전 밝아지겠지 해서 확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 내가 여기다 하고 이렇게 찾아가면 한두 곳도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지 말고 이만큼만 이렇게 넘겨두세요. 이렇게 넘겼으면 이렇게 확 또 줄여서 일로 오면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냥 내가 10편을 뿌려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러면은 넘기는 조색을 하시고 이건 안 되겠다 브랜딩이 가능하다 이러면 예상을 한 거에서 좀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좀 소극적인 자세로 10편을 뿌리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10편 이제 작업이 끝나서 와서 비교해보고 그 데이터를 계속 쌓아. 이게 컬러 맞추는 팁. 제가 명도 얘기, 그러니까 막 밝기, 입자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요것만 해주시면 조색이 이젠 시작이에요. 내가 잘 읽고 이게 근데 잘 읽지 못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청미감이 나는데 난 적색으로 뭐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노랑의 보색이 바이올렛이잖아요. 황색인데 바이올렛감이 보일 수가 없어요. 보색이라. 근데 바이올렛감이 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그것도 좋아요. 보통 인터넷에 색약 생맥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해서 본인이 색이 뭐 약한 색이 있나 생맥인지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실례로 조색을 하러 갔는데 쉐보레에서 삼성차가 들어왔어요. KAD. 그 청미감이 강해요. 근데 그 차가 삼성 직영에서 작업을 했어요. 앞펜달. 근데 안 맞는다라고 해서 쉐보레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왔나 봤는데 잘 맞아. 근데 고객이 안 맞는데 삼성에서 전화를 했어요. 작업자한테. 안 맞는다 그래서 앞도어를 브랜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잘 맞을 수밖에 없지. 브랜딩을 했는데 고객이 안 맞는데 마음에 안 드네. 그래가지고 고객한테 어떤 게 마음에 드는 지금 옆에서 컬러를 골라달라고. 되게 엉뚱한 컬러를 고르는 거예요. 되게 이거 뿌리면 완전 바둑이 돼서 이거 하나도 안 맞을 텐데요. 이래 자기는 이기만 이렇게 해야지 새 차 같은 기분이 든대. 되게 밝아요. 그냥 그 청미감이 되게 많은 실버잖아요. K. 근데 이거는 그냥 실버예요. 근데 이거 했더니 그냥 되게 바보같이 나왔어요. 근데 고객이 되게 만족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맞춰야지. 여기 잘하네. 이거 타고 갔어요. 그건 이제 고객 기준인 거고 우리 기준에서 내가 이 컬러를 볼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현장에서 이제 봤어요. 이제 한 분 봤어요. 그리고 나랑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색약이 있었어요. 이 사람 지금도 조색하러 돌아다녀요 지금. 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해놓고 물어본대요. 어때요? 이게 부족해. 그걸 더 타준다고. 그리고 10편 뿌려서 그렇게 맞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요 방향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읽을 수 아는 거.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넣는 거. 수직 깔고 가는 거. 그럼 이런 생각 해보세요. 제조사별로 매뉴얼이 틀리잖아요. 압력도 틀리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이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건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무지기가 아까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도 이건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명도랑 이제 뭐 입자 관련해서까지는 나갈게요. 도막을 그러니까 페인트 우리 두께를 마이크론이라고 계산하잖아요. 이 마이크론이라는 게 이게 미리를 1000으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1000 마이크론이 1mm예요. 그러니까 1000 마이크론 해봤자 1mm밖에 안 되니까 이게 되게 작잖아요. 근데 도막 두께에서는 마이크론으로 얘기하는데 대략 얘기할게요. 도막 두께를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한 40 마이크론 정도가 그냥 페인트 도막 두께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거를 1에 뿌려서 40 마이크론을 다 올리는 거예요. 은폐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회
그럼 20 마이크론씩 두 번을 뿌리는 거죠. 3회. 이거는 대략 13 마이크론을 세 번을 뿌리는 거고 4회. 10 마이크론씩 네 번을 뿌리는 게 4회. 도장 방법이 1, 2, 3, 4 중에 편차가 가장 큰 게 어떤 걸까요? 4회? 1, 4회. 4회. 3번? 아니 4회. 4번, 4회. 이게 편차가 크다, 이게 크다. 그죠? 극단적인 거니까 이거 아니면 이걸 거예요. 찍기예요. 둘 중에 하나. 이거 어딘가라니까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제일 편차가 큰 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장 편차가 커요. 한꺼번에 확 올리는 게 왜 편차가 크냐면 한꺼번에 이게 도막을 이렇게 했었을 때 한꺼번에 이걸 다 올리잖아요. 토탈 올라가는 양이 40미크론인데 그거를 한 번 뿌리냐? 한 번 뿌리냐? 다 올려. 두껍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10마이크론씩 얇게 4번 올리는 거. 이게 왜 편차가 크냐면 두껍게 올리면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칼라가 입자가 이만해요. 아 이거 너무 작나? 이거 도막 크게 그려서 이만하다고 쳐요. 요만한 게 이렇게 두꺼우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보통 우리가 가스 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지가 이렇게 이 피도체 닿기 전에 다 날아가 버려서 입자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닦으면 묻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막 더워서 뜨겁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열이 많았을 때 나가면 수지가 다 날아가서 이렇게 해서 가스가 차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예외로 두고 이렇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도막이 얇으면 보통 요만한 입자면 요 쓰고 눕는 이게 편차가 적고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이게 많기 때문에 실을 두껍게 올리면 두껍게 올라갈수록 편차가 커져요. 얇게 올라갈수록 편차가 안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미스트 도장, 테크니컬 도장을 하죠. 마지막에 이거 다 그냥 미스트 도장이 이렇게 쓰진 않은 거 있잖아. 그죠? 다 그냥 눕히는 거예요. 다 눕혀서 그래서 얼룩도 잡고 색상도 균형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얇게 여러 번 뿌리면은 편차가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컬러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사람마다 편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얇게 여러 번. 근데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이거 얇게 4번 뿌리세요는 너무 욕하죠. 왜? 작업성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조사별로 보통 얘기하는 게 2회 뿌리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테크니컬이랑 미스트 도장 한 번 해서 얼룩 잡아라. 근데 어떤 회사는 이렇게 1회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의 단점은 뭐겠어? 유저 편차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테크닉 쪽으로 내가 자신 있으면은 이 편차는 줄이면 돼요. 근데 장점은 그거죠. 작업성이 좋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요게 칼라가 유저 편차가 유독 심한 칼라가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백색이 입자가 크고 막 백색 마이크로 화이트 많이 들어간 컬러들이 파스텔 쪽 컬러들이 있고 유저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의 편차가 크고 그레이 컬러 크고 그랬을 때 막 요령이 있으면은 좀 아주 귀찮더라도 그냥 얇게 한 3번 정도 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령이에요. 내가 귀찮아 그냥 확 뿌려놓고 뭐 그냥 돈도 되겠지 다른 데 일보고 오면 편차가 커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요 기준을 가지고 매뉴얼을 정해주는 거예요. 1.8바로 뿌리세요. 이랬을 때 이동 속도는 어느 정도가 좋고 거리는 이 정도 띄우세요. 패턴폭은 이 정도에 뭐 토출량은 이 정도 해서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압력하고 거리, 이동 속도는 다 이게 상하관계가 있어요. 압력을 줄이면 천천히 가도 되겠죠. 압력이 세면 빨리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면 그냥 일단 뿌려보시라고. 뿌려보시라 그러면은 뿌리는 게 저 정도 뿌리면 그냥 이 안에 들어와 이러면 저 아무 얘기 안 해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압력은 1.8바로 하세요. 이동 속도는 메타당 한 2초 정도, 거리는 한 15cm 정도 띄우시고 이거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더 헷갈려요. 그죠?
칠이 좀 두꺼운 것 같은데요? 30마이크론으로 올려주세요. 미친 소리죠? 이 30마이크론 0.03mm예요. 이게 0.03mm가 두껍다고 0.03mm를 뿌리라고 하면 이거 내가 어떻게 뿌려 이거를, 그죠? 봐요. 두께 저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갔는데 좀 칠을 되게 두껍게 뿌린 데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야죠. 조금 빨리 갈 수 있는가? 좀 두께를 조금 얇게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뿌리시라. 그렇게 해서 좀 잡아줘. 굳이 이론적으로 안 가요. 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나중에 시편을 뿌릴 때도, 시편은 보통 특성상 두께가 두껍게 올라가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실제 뿌릴 때 같이 뿌려요. 이게 폭이, 그러니까 작으면 작은 거 뿌릴수록 이게 칠이 두껍게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는 겹침폭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죠? 요 스프레이, 요 거리가 20편을 뿌려요. 이만한 10편지에 10편을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습관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또 내려오겠죠. 이거 내려올 필요가 없어요. 이 패턴 안에 이게 다 들어가요. 그냥 자우추로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위에서부터 또 내려와. 그냥 왔다 하면 또 이 패턴 안에 이게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열이면 열 다 돼. 이만한 거 지금 뿌리라면 위에서부터 내려. 왜? 그렇게 계속 도장을 해와서. 그러니까 이 10편을 뿌릴 때 겹침폭이 더 많아요. 판넬이 크면 클수록 겹침폭이 적어져요. 그래서 10편을 뿌릴 때에는, 그러니까 10편이 조금 더 어둡게 나오고 막 그런 이유가 도막이 차체보다 조금 이제 칠을 내가 더 뿌려서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은폐지를 붙여놓고 내가 어느 정도 뿌려면은 이 정도 은폐가 되는구나 라고 그거를 좀 기준을 주는 게 좋은데 어차피 말라왔으니까 컬러마다 은폐가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되는 거 일단 실버 쪽이면 입자가 작은 게 은폐가 잘 돼요. 근데 입자 큰 걸로 내가 이 은폐지 딱 붙여놓고 입자 제일 큰 거 뭐 있어요? 뭐 EC죠? 빨리 EC나 뭐 PPG 476, 477 뭐 미파 뭐 A018 가지고 내가 이 기준을 잡아놨어. 이 정도 두께를 뿌려놨구나. 근데 내가 작업해야 될 게 막 되게 입자 작은 472, 뭐 A012 뭐 이런 거예요. 뭐 시퀀스 뭐 800C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편차가 나겠죠. 그래서 입자가 뭐 썼냐. 그래서 한번 이때도 한번 해보고 이때도 한번 해보고. 되게 고체도 흑색이 주야. 은폐가 안 돼요. 되게 반투과성 흑색이야. 보통 청미흑색 은폐가 잘 돼. 요거 차이도 좀 아셔야 돼요. 뿌려보면서. 그러니까 여러 컬러를 은폐지 붙여놓고 요 컬러는 이 원색제니까 쓰면 안 되는 거 이걸 아시면 좋아요. 보통 몇 그램 다 돼요? 시편 돌릴 때? 10편이요? 네. 10편은 50g. 50g? 남고 혹시 50g 이상 타시는 분? 없어요? 다 50g? 100g, 100g 타세요? 그 시편지 한 4배 정도. 4배 정도? 4배 정도. 보세요. 타는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거기 들어가는 원색제 중에 가장 적게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50g을 탔어요. 근데 50g이면 A4 한 장 뿌려요. 50g 타도 되는데 가장 적게 들어가는 안료가 0.3g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50g을 타면 안 돼요. 이게 기준이니까 들어가는 양의 기준이에요. 내가 얼마를 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100g을 탔어요. 틴트 하나가 100g을 탔는데도 0.18이야. 그럼 이거 편차가 있어요. 왜 편차가 있냐면 이거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 0.18g은 저울은 어디를 0.18g이냐라고 기억을 그러니까 이거를 나오냐면 0.176에서부터 0.184까지를 다 그냥 0.18로 그냥 보여요. 0.176도 0.18이 되는 거고 0.184도 0.18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0.19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뒤에 이 편차가 소량 들어가는 편차를 영향을 줘요. 모든 색들이 다 그런가요? 거의 유색에서 그 확률이 크고 소량 들어가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 이거 조금만 이 맛이 좀 안타까워. 이것만 좀 넣으면 될 것 같아서 넣는 게 소량 필터잖아요.
근데 그 소량 틴터인데 그게 요 차이를 줘요. 근데 그게 되게 막 영향이 큰 소량 틴터가 있어요. 내가 조색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각 회사별로 그런 게 있어요. 전용 틴터가 있고 고농 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는 이 컬러에 대해서 전용 틴터를 안 만들었어. 왜? 내 주 거래처가 이게 안 필요하지. 그럼 안 만들죠. 근데 필요하대. 그럼 만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PPG에 406이 있고 시켄스에 744가 있어요. 그리고 미파에 950이 있어. 이거에 전용 틴터가 404라는 전용 틴터가 있고 이 744의 전용 틴터가 1001번인가 그럴 거고 R951이라는 전용 틴터가 있어요. 이거는 다 공이 다 쓰니까 만든 거예요. 근데 전용 틴터가 없는 게 있어요. 적색. 444. 그죠? 444가 이게 좀 PPG에서 농도가 높아요. 마른 쪽인데 이게 높은데 이게 요 느낌이 약간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농도가 높아. 근데 내가 어디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해. 0.02g 넣으면 이게 딱인데. 그래서 내가 배합을 막 100g 기준으로 그래 좀 러프하게 잡았어요. 444 0.02g 배합을 잡았어. 그럼 이게요, 아까 얘기했죠. 0.01 6에서 0.02 4까지를 0.02로 이렇게 딱 여기에서 이 편차가 이 색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채소량이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로 이제 소량 들어가는 게 그레이 컬러의 개나리 황색이라고 있어요. 개나리 황색이 이게 좀 들어가야지 측면 농미감이 좀 이게 잡힐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조미료 쪽으로 조금 넣어요. 조금 넣는데 그게 한 10편을 한다. 70g을 이제 넣고 타봤더니 조금이 한 0.2는 많아요. 그래서 0.15를 잡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0.3g 이상 타라고. 그럼 10편 하는 거 곱하기 2하면 10편 140g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10편 140g 타기 페인트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랬을 때 요령이 뭐냐면 요 페인터 이 알료를 커팅해 주시면 돼요. 커팅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수지가 있어요. 각 회사별로. 그죠? 시켄스는 666이 들어갈 거고 PPG는 490 미파는 000이죠. 요 수지는 아니면 뭐 희석제도 돼요. 이거 1g에 요거 9g을 섞어요. 그럼 농도가 10분의 1로 떨어지겠죠. 근데 희석제는 주변에 추천을 안 하는 게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죠? 요걸로 해서 이렇게 9대1로 커팅을 해서 소수점 한 자리를 당겨서 쓰시면 되죠. 그죠? 수준을 보실 때. 이렇게 되면 70g도 아니고 50g에 뭐 한 0.1g 넣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면 되죠. 잠깐만 이제 유학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컬러에 있어서 조색 능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리딩이다. 리딩 능력, 내가 이거를 진단하는 거, 그리고 내가 넣을 수 있는 기준량, 그리고 아까 제가 무지개, 빨주노초, 타구해서 보색 계산하는 거. 1차 색의 보색은 2차 색이고 2차 색의 보색은 1차 색이다. 교육한 것만 오늘 지금 잠깐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요것만 좀 이렇게 되새기고 이거를 내 걸로 만들면요. 전 제가 봤을 때 조색의 70%는 끝낸다고. 거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색은 이게 다예요. 내가 실버를 가지고 입자 정측면 명도가 틀려가지고 큰 실버를 줄이고 작은 실버 톤정제 이거는요. 현장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것까지 하려면 전문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데 와서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오시면은 해드릴 수는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까지 배우시는 분들은 다 보통 보니까 본인이 찾아가서 배우지 누가 와서 한다고 그게 아니더라고. 거기까지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얘기는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해 준 것만 잘 이해하시고 내 걸로 받아들여서 현장에서 무리감,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데 무리감 없이 이걸 적용할 수 있으면은 조색 능력은 향상이 된다. 조색은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실력은 다 생겨요. 근데 요게 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냐면 내가 남한테 일을 가르쳐준 사람도 포기했어요. 내가 하도 작업 배울 때 남이 못 잡으면 혼나. 안 혼나려고 더 열심히 했지만 조색은 나를 가르쳐준 사람도 포기를 해서 나한테 잔소리를 안 하니까 나도 하다가 나도 안 해.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건데 포기만 안 하시고 생각만 좀 하고 계시면 시간의 차이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오늘 배운 거